구매를 하는 거를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그리고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KC자의 자산운용의 정현대 수석입니다. 지난번 설문조사에 많은 분들께서 부자 만들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. 특히 소비를 줄이는 법, 신용카드 없애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, 그런 질문이 많으셨습니다. 그리고 평생 재테크 파트너가 돼달라, 그런 요청사항도 많으셨고요.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. 그런데 우리 김 PD께서 지난번에 저희가 하기로 했던 투자금액 늘리기와 관련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으시다고 하시네요. 어떤 애로사항인지 한번 오디오로 모셔볼게요. 수석님, 저번에 알려주신 대로 이것저것 사고 싶은 소비 욕구가 올라올 때 제가 만든 목표 통장에 돈을 넣고 있는데요.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. 저번에 주신 미션은 잘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현금은 목표 통장에 넣고 돈 쓰고 싶을 때 신용카드를 긁고 있지 뭐예요?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, 맞아요. 그 카드를 안 쓰고 소비를 없앤다는 거, 그리고 저축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. 카드빚을 쓴다는 거는 미래의 소득을 땡겨서 쓰는 거다. 그래서 카드를 쓰다 보면 여유자금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다,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이게 쓰다 보면은 쇼핑 중독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, 또 이렇게 카드 돌려막기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조기 은퇴자, 소위 말하는 파이어족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것들을 봤는데요. 경제 독립하신 분들의 주 수입원이 1위가 저축이었고, 그 저축의 근원이 절약이었다,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. 토마스 콜이라는 분이 그 부자들을 많이 인터뷰하면서 그걸 책으로 이제 낸 게 있는데, 이런 말씀하셨어요. 내가 조사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아껴서 부자가 되었다,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. 그래서 저는 뭐 카드 없애기라든지 소비 줄이는 방법이 부자가 되어 가는데 필수적인 어떤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거는 꼭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,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말씀 듣다 보니 저도 솔루션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. 솔루션을 받으려면 부끄럽지만 제 신용카드 현황을 오픈해야 할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만 3장이고요. 제가 신용카드를 3장까지 만들게 된 계기는 요즘 카드 혜택이 좋은 게 많아서 계속 만들다가 카드값이 불어나서 할부랑 리볼빙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거든요.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카드를 없애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건 알겠어요.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맞아요. 그 카드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은 많이 하는데, 실제로 이거를 실행해서 카드를 없애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평균 카드 보유 개수가 작년 조사한 걸 보니까 1인당 4.4개 정도 되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돈을 벌려면 꼭 써야 되는 체크카드는 오히려 이제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더라고요. 아무튼 제가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방법은 미국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고요. 영어로는 이제 데스태킹이라고 하고, 우리말로는 부채를 쌓아서 없애는 방법,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자,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오, 그런 게 있어요? 근데 미국에서 유행하는 방법이 한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효과가 좋을까요?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, 이 카드라는 게 처음 생긴 게 미국이었어요. 미국에서 1950년에 이제 카드가 생겼고,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, 없애는 방법도 이제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저희도 그걸 도입을 했을 때 충분히 없애는데 사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, 더 궁금해지네요. 얼른 알려주세요. 현기증 나요. 네,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일단 이 방법은 한 4단계 정도로 이루어지는데요. 뭐 어렵지 않습니다. 첫 번째 단계는 일단 갖고 있는 카드를 다 꺼내 놓는 거예요. 주머니 속에 있는 거, 지갑 속에 있는 거 꺼내 가지고 카드를 다 펼쳐 놓으시고요. 두 번째는 이 카드에서 없애는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없애는 순서는 2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, 이자율하고 사용액이에요.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거, 그 다음에 사용액이 적은 거 중심으로 없애는 게 먼저 순서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근데 만약에 내가 리볼빙을 쓰고 있다. 아까 리볼빙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카드부터 먼저 없애는 게 좋아요. 리볼빙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높습니다. 뭐 17%에서 20% 정도의 아주 고금리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리볼빙 카드가 있다 그러면 그거부터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렇게 순서를 정하고 나면 세 번째로는 카드 상환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타겟으로 잡았던 첫 번째 카드를 먼저 상환을 합니다. 다른 카드들을 좀 덜 상환하더라도 얘를 먼저 없애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. 그 기간 중에는 이제는 이 카드 사용하지 않고 체크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소비를 하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그 카드를 없애게 되면은 우리가 타겟으로 정한 두 번째 카드를 없애는 쪽으로 상환에 집중을 해주시고요. 그걸 다 없애면 이제 세 번째 카드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카드까지 다 없애게 되면은 이제 남는 거는 체크 카드하고 이제 현금만 남게 돼요. 자,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 카드를 잘라버리면 되는데 꼭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 카드를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. 냉동실에 꽁꽁 얼려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 그럴 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남는 거는 체크카드랑 현금밖에 없게 되고요. 이제 통제 가능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. 그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의 제일 큰 차이점은 신용카드는 미래 소득을 가져다 쓰는 거고 체크카드는 현재 있는 돈만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계획적인 소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제 투자할 돈을 떼놓고 나머지 금액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내가 이렇게 쓰던 돈을 못 쓰게 되면 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?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죠. 근데 실제로 내가 소비를 통제하면서 돈을 모아가면 그 즐거움이 돈을 쓰는 즐거움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오, 수석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하면 저도 카드 금방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제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소비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사실 지난 주말에 급 국내 여행도 가고 싶었고 어제는 예쁜 가을 신상 옷도 사고 싶었거든요. 내일은 휴일이라 퇴근하면서 몸보신하는 느낌으로 투뿔 소고기에 와인도 한 잔 시원하게 먹고 싶어요. 이해합니다. 이런 소비 욕구를 뒤로하고 저번 편에서 주셨던 목표 통장의 돈 모으기 미션과 카드 없애기 미션까지 성공하려면 어떻게 소비 욕구를 다스려야 할까요? 아직 시작 단계여서 그런지 틈만 나면 소비 욕구가 올라와요. 큰일이네요. 우리가 그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요요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소비 생활도 이렇게 갑자기 확 줄이게 되면은 요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. 근데 우리 행동 경제학 같은 걸 잘 보면은 이런 행동의 변화가 습관으로 이어져서 유지가 되려면은 적어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. 그래서 힘들더라도 6개월 정도는 현재 라이프 사이클을 바꾸는 그런 데 집중해서 그 고통을 좀 즐기실 필요가 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몇 가지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. 첫 번째는 마트에 갈 때 팁을 드릴게요. 마트에 가면 우리가 보통 가서 보이는 걸 사잖아요.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기 전에 필요한 목록을 적어서 카톡 같은 데 적어서 그걸 보면서 그거만 딱 사가지고 오는 연습,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팁 말씀드릴게요. 요새 우리가 보면은 핸드폰으로 막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마트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. 뭐 어떤 프로모션 문자 같은 게 오게 되면은 그때 일단 구매를 하는 거를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그리고 좀 기다려 보는 거예요.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다시 한번 그 장바구니를 보고 그때도 이게 정말 사고 싶은지를 판단하는 겁니다. 판단할 때 기준은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건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없어도 괜찮은 건지 이걸 구분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하다 그런 경우는 사셔야죠.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삭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보통 이렇게 한 1, 2주 정도 해보시면은 그 충동 구매가 상당히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한테 플렉스를 해야 돼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. 그런 경우에는 바로 사지 말고요. 6개월이나 1년, 그러니까 뭐 6월 말이나 아니면은 연말, 아니면 내 생일날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 플렉스를 하겠다. 그렇게 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근데 저희 주변 상황들을 보면은 막상 그렇게 돈을 모으잖아요. 그러면 아까워서 못 사시더라고요.
수상님이 장바구니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. 온라인샵에서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결제할 때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우연히 잠시 잊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들어가 보니 굳이 안 사도 되겠더라고요. 그렇죠. 앞으로도 돈 쓰기 전에 이게 생존을 위해 필요한 소비인지 사심을 채우기 위한 소비인지 신중히 고민해봐야겠어요. 네, 화이팅입니다. 오늘 저희가 소비 줄이기와 신용카드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. 다음 유튜브에서는 저희가 월급을 받으면은 그 월급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은지, 통장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유튜브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신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